안녕하세요. 퀵을 러닝데이 스마트워치에서 얻은 다별량 시그널 데이터를 사용한 기분 예측 발표를 맡게 된 김선영입니다. 제가 진행할 발표의 내용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지식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시도했던 두 가지 방법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용화가 어 날로 더 잘 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이탈 시그널, 그러니까 생체 신호 시그널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ECG 데이터, 심전도 데이터나 EEG, 뇌파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병원에서 주로 논문들도 병원 관련된 메디컬 논문들이 주로 나왔었는데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시그널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예후에 대한 연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약물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소개 드릴 이 기분 예측 연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우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기구를 사용해서, 이러한 시그널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데이터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 문제를 좀 찾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제가 목표로 삼았던 부분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우울도를 예측해 보자. 노인 우울의 사회적 문제에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울도 예측을 하는 부분은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탐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PPG 센서 데이터입니다. 어 혹시라도 지금 이제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제 그 밑에 살갗에 닿는 부분을 보시면 불빛이 이렇게 파란색 불빛이든 뭐 빨간색 불빛이든 불빛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 PPG 센서이기 때문일 건데요. ECG 센서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센서입니다. ECG는 이제 심전도 검사를 받으러 가시면 이제 이 우리 심장에서 이제 전극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펌핑되고 있는 그 심장의 전극 활동을 기록해 주는 그런 시그널 센서라고 한다면, PPG 센서 같은 경우 이 LED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우리 모세혈관의 이제 용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미세한 것들도 기록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물론 ECG 센서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심장에 가까운 데 붙일 수도 있고 전극 활동을 직접적으로 이제 기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훨씬 더 높지만, 그 ECG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함부로 접근이 불가능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PPG 센서 같은 경우 그냥 LED이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ECG와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센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PPG 센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심장박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파형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ECG 센서와 PPG 센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동일한 시간대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PPG를 이용하면 간단하게는 심박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런 파장들을 사용해서 헤모글로빈이나 이제 산화헤모글로빈 같이 산소 포화도 같은 것들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단계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우울한지 안 우울한지에 대해서 이제 기분 예측을 진행을 하고자 프레임워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입력 데이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신호 데이터입니다. 많게 들어오기는 64Hz, 적게 들어오기로는 8Hz 정도의 단위를 가지고 매 시간대마다 이제 입력이 되고 있는 그런 센서 데이터이고요. 저희는 이 센서 데이터를 하루치를 다 이제 너무 방대한 양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압축할 수 있도록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많게는 64Hz로 들어오는 그 방대한 양의 시그널을 피처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하루 단위씩 이제 피처들을 축약을 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셋을 새롭게 구축을 하고, 그 구축된 학습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모델에 사용한 인풋과 아웃풋은 다음과 같습니다. 8개의 센서들을 총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6개인데 왜 8개라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액셀레로미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ACC 데이터 같은 경우 X축, Y축, Z축으로 3개의 축에서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인데요. 여기서는 가속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DA 같은 경우 전극 활동에 대한 입력을 받고, BVP 데이터의 경우 PPG, 앞서서 설명드린 그 PPG 센서를 통해서 입력받게 된 시그널 데이터입니다. HR, IBI, 템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갗의 온도를 계속해서 이제 입력받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분을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이분이 우울한지 안 우울한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것을 입력을 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사용한 스케일은 PHQ 스코어라는 스케일입니다. PHQ 같은 경우에는 어떤 20개 정도의 문항을 가지고 이분의 생활이, 잠은 잘 잤는지, 잠을 잘 못 잤는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기분은 어떤지, 무기력한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항목들로 어렵지 않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설문입니다. 그 설문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스코어를 낼 수 있는 스케일 척도인데요. 이 PHQ 스코어를 매일 이제 응답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PHQ가 어떤 분은 굉장히 높게도 갔다가 굉장히 낮게도 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주 낮은 단계에서 조그만 변동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개인차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신뢰도를 줄 만한,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노인 우울증 지수라는 스코어 또한 사전에 이제 이 분들 15분의 노인분들께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받은 점수들을 가지고 15개의 점수들을 계산을 했는데요. 15개의 점수들을 계산하는 데는 PHQ만 사용했는지, PHQ를 스코어링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사람별로, 그러니까 1점부터 8점까지 나온 분들, 그러니까 1점부터 8점만 가지고 있는 분 A라고 한다면 그 A분의 스코어링을 전체 1점부터 25점까지 만약에 있다면 1점부터 25점까지의 스케일링을 했는지, 1점부터 8점까지의 스케일링을 했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도 점수를 기존에 받았던 그 점수를 곱해 줘서 이제 웨이트를 줘서 계산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이외에도 노인 우울도 점수도 이제 전체에 대한 스케일링을 줘서 좀 다르게 웨이트를 줬는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총 15개의 타겟 피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인풋과 아웃풋이 나온 경우, 이제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연속형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연속형 변수에서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점은 기분이 엄청 좋고 5점은 기분이
엄청까지 아니고 이런 척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PHQ 스코어 같은 경우 기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우울한지 우울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척도만을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스케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이제 우울인지 우울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여기서 접근할 때 어떠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한간에 알려져 있는 기준이 뭐 10점이다라고 하면 10점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평소에는 3점이었던 점수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 8점이 되셨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9점을 갖고 계셨던 분이 8점이 되신 것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평균값 플러스 A 곱하기 시그마라는 스레시홀드를 설정해 주었고요. 그 A를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본 결과 0.5라는 그런 상수가 적합할 것 같아서 A를 0.5로 고정을 시켜서 평균값 더하기 0.5 곱하기 표준편차를 스레시홀드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우울과 비율의 비율이 1대 2.5의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엔 이런 타겟 값을 맞추는 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을 사용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피처 익스트랙션은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뽑을 수 있는 통계량도 사용을 하였지만 그런 통계치들이 아닌 기존에 연구되었을 때 유의미하게 작용됐던 그런 피처들을 사용하고자 많이 논문들을 찾아봤는데요. 그중에 PPG 센서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 프레셔, 그 혈압을 예측하는데 가장 유의미하게 작용했던 그 유의미한 그런 피처들을 여기도 똑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엑셀러로미터 그 가속도계를 어떻게 피처를 뽑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찾아본 결과 우선 변동계수가 설명력이 높은 피처였던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STOT라는 각 3축의 제곱의 합의 루트시움 값이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 대해서 그런 좀 설명력이 있는 변수였다고 해서 여기서도 똑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80개 이상의 피처들을 추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추출된 값에는 통계량, 기술 통계량과 그런 이상치, 피크점에 대한 특징 값들, 그리고 PPG 피처를 그때 뽑았던 논문을 참고해서 뽑았던 그런 피처들과 그리고 변동계수가 유의미하다는 그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ACC뿐만 아니라 BVP, TEMP, EDA, HR에서도 각각의 변동계수를 구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액셀러로미터에서 유의미했던 STOT라는 그 값이 있었기 때문에 STOT 값을 사용했고 상관계수 또한 유의미하였다는 논문 결과가 있어서 그것 또한 이 모델에 한번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모델링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접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모델은 총 8가지 정도의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파인 튜닝도 조금씩 했는데요. 총 8종류의 클래시파이어를 할 때 모델에서 문제가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모트 기법을 사용해서 그런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면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학습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수치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다음에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두 표 다 이제 스모트 기법을 사용한 이후에 모델링을 한 결과입니다. 일반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단위씩 피처 익스트랙션을 했다고 했을 때 모델을 모든 사람에 대한 모델 하나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엔 1번 피실험자면 1번 피실험자에 맞는 모델,
2번 P실험자라면 2번 P실험자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만든 모델, 이런 식으로 각각 개인마다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성능을 평가한 이제 표입니다. 보시면 가장 높게 점수가 나온 게 4MLP에서 0.96 어큐러시를 가지면서 리콜의 0.93, F1 스코어가 0.93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MLP가 이제 개인화 모델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 나왔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4MLP만 가지고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그 피실험자별 모델의 평균, 반복 실험한 평균을 이제 작성한 표가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제 막 형형색색의 이 표는 앞서서 8종류의 클래시파이어들 중에 앙상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앙상블 모델에서 그 랜덤 포레스트 그 함수를 사용해서 그 모델을 사용해서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주요 변수 중요도를 뽑아서 각각 개인화 모델에서 어떤 변수들이 좀 주요 변수였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은 각각의 모델마다, 각각의 개인마다 중요했던 변수들이 달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Unsupervised Learning 파트입니다. 이전에는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을 때 모든 시그널을 하루치를 80여 개의 피처로 축약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시그널이 갖고 있는 정보량의 손실이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했던 것은 이 시그널들을 로우 시그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좀 더 정보량을 좀 더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로우 시그널을 그대로 사용해보자. 그렇다면 얘가 우울한지 안 우울한지 이 피실험자에 대해서 우울한지 안 우울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구조로 모델링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필터링 단계를 거쳐서 시그널 데이터의 특성상 노이즈에 민감하고 노이즈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너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서 컨볼루셔널 옵토인코더라는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을 하여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가지고 윈도우마다의 어노멀리 스코어링을 구하고 그 어노멀리 스코어를 하나로 축약해서 그 스코어들을 스레시홀드를 정해서 그 스레시홀드보다 높은 그런 비율을 가지고 그 하루에 우울한지와 안 우울한지 여부를 생각을 해서 답을 내고자 했습니다. 필터링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피겨를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한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지저분한 시그널을 웨이블리 필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조금 정제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베리어블로는 이전에 사용했던 PHQ와는 다른 지표를 사용했는데요. 이 지표는 매일매일 어르신들께 오전에 기분이 어땠는지, 오후에 기분이 어땠는지 매일매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어떤 표를 드리고 그 표에 기분이 좋으면 동그라미, 기분이 좋지 않으셨으면 X표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데이터 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웨이블리 필터를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웨이블리 필터 같은 경우에 많이 시그널에 사용되는 퓨리에 트랜스폼과는 조금 다른 필터입니다. 퓨리에 트랜스폼 같은 경우 사인과 코사인의 합성으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는 신호는 좀 제대로 분석하기가 어려운데요. 웨이블릿 같은 경우는 웨이블릿이라는 작은 이제 파형을 가지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옆으로 늘리고 위로 늘려봄으로써 그 유사도를 계산해서 그 유사도가 높은 형태로 이제 그 파형을 구해내는 그런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웨이블리 필터 같은 경우에 그 흐름을 보시면 로우 시그널이 들어오면 웨이블리 트랜스폼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그 웨이블리 트랜스폼을 하면서 구해지는 어떤 값을 볼 때 그 윈도우 단위로 쪼개서 그 안에서 어떤 정해진 값, 이 시그마라고 계산을 한다면 이 시그마보다 높은 경우 그것들을 없애주고 잘라주고 나머지만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이제 최종적으로 디노이징 시그널을 내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로버스트니스를 이렇게 구하고 싶어서 많이 기존에 사용하는 필터링에서 시그마를 표준 편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사용했다면 저는 여기서 MAD 값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를 사용했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의 경우에는 왜 시그널 데이터면 시계열 데이터가 되는데 왜 RNN 계열을 사용하지 않았지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NN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LSTM 많이 사용하시는데 LSTM 같은 경우 이제 그 롱텀 디펜던시를 보게 되지만 그 단점이 너무 많은 모델의 크기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값을 이제 이 모델이 뭔가 얘를 어떻게 우울한지 안 우울한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낼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플리케이션 부분인데요. 만약에 어떤 누인분께서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을 봤을 때 조금 기분이 평소보다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라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응용을 했을 때 그분이 기분이 안 좋아지셨을 때 바로바로 뭔가 노래를 틀어 드린다거나 잠깐 산책하시는 건 어때요? 라는 메시지를 또 낼 수 있게끔 어떤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모델을 짜기 위해서 이제 RNN 계열이 아닌 컨볼루션 이런 연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전의 값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어떤 항상성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컨볼루션에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모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토인코더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피규어와 같은 구조로 이제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델링 단계를 간략하게 좀 더 심플하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노말리 스코어 부분입니다. 앞서서 이제 그러니까 필터링을 거치고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를 정상인 데이터만 모아서 학습을 시킨 이후에 다른 테스트 세트를 가지고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 같은 경우에 만약에 5개의 채널에서 그러니까 5개의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다면 5개의 디멘전, 그러니까 5차원의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그냥 그대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센서에 따라서 스케일링을 다르게 해서 이 스코어링을 그 센서마다의 그 센서의 특성을 반영해서 스코어를 줄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별로 잘라서 각 채널마다의 스코어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한 스코어는 총 6가지 스코어인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사용하여 스코어링을 낸 것이고 4번부터 6번까지의 경우 1번과 3번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민 대신 로버스트한 값인 메디안을 사용하였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로버스트한 통계량인 MAD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채널마다 만약에 5개의 채널이 있다면 5차원으로 들어오는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가지고 어노말리 스코어링을 6가지의 스코어를 한번 사용해 보면서 스코어링을 냈는데요.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이분이 우울한지 안 우울한지에 대한 척도 하나입니다. 그 척도를 합쳐주는 데 있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점수 하나를 이제 보시면 얘네들을 합쳐서 이제 스코어를 내게 됩니다. 이 스코어를 냈을 때 결국에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스코어 값을 갖게 되고, 이 스코어는 다음과 같은 이제 오른쪽 하단과 같은 스코어처럼 이제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루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오전과 오후에 해당되는 하나의 값을 나타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낸 게 어노멀리 레이트라는 값을 생각했는데요. 이 어노멀리 레이트는 이렇게 하나로 축약된 어노멀리 스코어를 이제 그 분포를 보고 어떤 이제 정상이었을 때를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스레시홀드를 정한 이후에 그 스레시홀드 이상인 값들의 그 오전의 비율, 오후의 비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인 스코어로 계산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인데요. 피규어 3과 피규어 4를 보시면 이제 윈도우의 사이즈가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코어 디프가 크면 클수록 이상치라고 여겼던 우울한 날의 스코어와 노말이라고 생각했던 우울하지 않은 날의 스코어의 차이가 커진 건데요. 다르게 생각하시면 이 스코어가 크면 클수록 더 정확한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모델을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RWCA 같은 경우에는 웨이블리 필터를 할 때 로버스트한 MAD 값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WCA 같은 경우엔 로버스트한 MAD 값이 아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가지고 필터링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CA 같은 경우 웨이블리 필터를 아예 필터링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냥 사용한 모델인지에 따라 세 가지가 다르게 나뉩니다. 여기서 보시면 CA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신뢰도가 있을 만한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CA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이제 스코어를 기준으로 본다면 스코어 6를 사용했을 때 이제 WCA 모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은 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스코어 단위로마다 본 건데요. 이것 또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어큐러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사이즈 1024로 주었을 때의 모델을 보게 되시면 똑같이 앞선 그래프와 동일하게 스코어 6를 사용했을 때 WCA가 가장 좋은, 다른 어떤 모델들과 다른 어떤 스코어보다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델가 이 스코어링의 의미를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첨부한 결과값인데요. MSA만을 가지고 만든 표입니다. MSA만을 가지고 놈과 디프레션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봤을 때 상당히 불가능해 보인다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일 때와 일반적이지 않을 때의 MSA 차이는 사실상 이제 MSA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코어링을 함으로써 이제 RWCA가 가장 좋은 성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보게 되면, 스코어 6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 노멀과 디프레션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가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제가 시도해봤던 기분 예측이 있어서 시도해봤던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그 Q&A 시간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